반갑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골드랜드에서 김희주 역으로 인사드리게 된 박보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김성철 씨. 네, 안녕하세요. 골드랜드에서 우기 역할을 맡은 김성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이현욱 씨. 네, 안녕하세요. 골드랜드에서 이도경 역할을 맡은 이현욱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김희원 씨.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진만 형사 역을 맡은 김희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문정희 씨. 네, 저는 골드랜드에서 여선옥 역할을 맡았습니다. 반갑습니다. 문정희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광수 씨. 예, 저는 욕망을 쫓는 남자 박의사 역할을 맡은 이광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장르적인 부분에서도 도전하고 싶었고요. 그리고 감독님이랑 미팅을 했는데 감독님이 많은 분들이 저로 두고 보면 돌려줄 것 같은 이미지가 있어서 맞아. 그래서 그럴 것 같은 이미지를 가진 사람이 그렇지 않은 선택을 했을 때에는 보신 분들이 조금 어떠한 다른 감정들을 좀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하셔서 그 부분에 가장 마음이 동했던 것 같아요. 그 박보영 씨의 이 푸석하고 메마른 얼굴을 보고 팬분들이 건조버석한 뽀블리의 변신이다, 대변신이다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요. 감독님과 캐릭터 구축을 위해서 얘기를 되게 많이 나눴을 것 같아요. 처음에 일단 감독님이 체중을 조금 감량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희주라는 캐릭터 자체가 워낙 이렇게 행복하게 자란 친구는 아니어서요. 그런 것들도 조금 있었으면 좋겠고 나중에 금을 가지고 도망치는 부분들이 꽤 많아서 조금 더 얼굴이 좀 말랐으면 좋겠다고 하셔가지고 촬영하는 내내 조금 감량을 좀 했고요. 그리고 메이크업도 거의 안 했으면 좋겠다고 하셔서 처음에는 그래도 해야 되지 않나 라는 마음으로 조금씩 하다가 나중에는 정말 많이 덜어내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었던 것 같아요. 욕망뿐만 아니라 박보영 씨의 민낯까지 볼 수 있는 작품이 골드랜드인데요. 사실 저희 극중 안에서 저렇게 카리스마가 넘치는 모습은 많지는 않고요. 그래요. 네. 어렵게 저희가 건진 사진이에요. 네, 예. 저건 정말 어렵게 건진 우기의 아주 작은 부분이었던 것 같고요. 저도 욕망 앞에 솔직한 남자라는 타이틀처럼 우기라는 인물은 굉장히 일차원적이고 굉장히 솔직한 친구라서 이 솔직함 때문에 생겨나는 미스테리함들이 이 극에 좀 긴장감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고 저도 마찬가지로 이제 보영 배우님처럼 완전 민낯이 좋을 것 같아서 저도 뭐 이제 촬영 전에 세팅하는데 뭐 한 5분 정도 거의 뭐 세수만 하고 예. 얼굴 그냥 선크림 바르고 끝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게 솔직한 얼굴들이 많이 나올 거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두 분의 케미 어땠나요? 이번에 처음 연기 호흡 맞추셨는데 성철 씨 어떠셨어요? 호흡. 전 너무 좋았고 제가 극 중에서 이제 누나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이제 부누나랑 이제 대사 맞추거나 평소에도 제가 누나 이렇게 전 살면서 이렇게 누나 소리를 제일 많이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고 그때 그 제니 씨 노래 제니 있잖아요. 제니 그걸 계속 누나 해가지고 하루 종일 부르기도 하고 갑자기 티라미슈가 떠오르는데요. 예, 미안합니다. 말씀하세요. 네, 정말 나에게 동생이 있다면 이런 동생이 있었으려나 싶을 정도로 그 정도로. 네네네 이번에 완벽한 진짜 동생을 만났네요. 네 맞아요. 이도경 캐릭터를 위해서 좀 어떤 준비를 하셨는지 궁금해요, 현욱 씨. 사진이 굉장히 불쾌한 것 같은데 조금 저희 골드랜드의 배우분들이 다 욕망이 솔직한 그런 캐릭터들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도경이라는 캐릭터가 가장 현실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거기에 중점을 맞추면서 이제 순간순간 나올 수 있는 현실적인 것들 감독님이랑 굉장히 많이 찾으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현실적인 모습. 네, 반응이나 뭐 이런. 그렇죠. 네. 대본 자체가 뭐 하여튼 그 해에 본 대본 중에 가장 재밌었습니다. 대본을 되게 여러 개를 봤는데 대본이 하여튼 최고로 재밌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최고의 일단 뭐, 대본. 네, 대본
봤고 그다음에 여기 배우들도 봤는데 뭐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뭐 그렇게 해서 선택을 했죠. 김진만은 어떤 사람입니까? 저는 김진만이 진짜 말 그대로 딱 담보 잡힌 남자예요. 그러니까 평생 빠져나갈 수 없는 그 수렁 같은 데 빠져가지고 나중에는 포기하게 되고 그다음에 그냥 에이 그래 그냥 이렇게 살다 죽어 약간 좀 이런 자포자기한 상태로 계속 담보 잡힌 상태로 악의 구렁텅이에 빠져 사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네. 저 때가 사실 제가 체중 감량을 하려고 하지 않았어도 제 개인적으로 너무 힘든 시기를 겪고 있었을 때여서 사실 살이 많이 빠져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저 때가 사실은 제 개인적으로는 저희 가족같이 지내던 강아지가 하늘나라에 가고 골드랜드를 받았는데 너무 여선옥 같았어요. 일면 굉장히 동화되는 부분들이 있었고 제가 하면서 모습도 말라 있었지만 저 마음에 대한 욕망이 달아버렸다라는 저 표현이 정말 되게 적절한 것 같아요. 그래서 희주에게 어쩌면 희주의 다른 모습, 희주가 나중에 어떻게 됐을 때 끊임없이 희주는 나처럼 살지 않았으면 여선옥처럼 살지 않았으면이라는 어떤 기본 그런 모습이 되어 있는 여자이다 보니까 저 욕망이 달아버린 여자, 네 그게 정말 여선옥을 상징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막 엄청나게 나이 차이가 많이 나면 부르기 그런가요? 그 사실 모종이라고 하기엔 제가 또 저만한 딸이나 자식이 없기 때문에 되게 다르게 또 저를 부르는 닉네임이 있어요. 있었어. 그 안에서 내가 그래서 그렇죠. 네, 엄마를 엄마라고 부르지 못하고 네. 거의 이모라고 부르는 관계이기 때문에 네, 끊임없이 저는 제 모습을 닮아가기 원치 않아서 계속 그 거리두기를 하지만 그렇다고 굉장히 모성이 많거나 모정이 많은 여자는 아니에요. 굉장히 자기 이기주의적인 여자이고요. 끊임없이 다른 욕망을 쫓다가 달아버린 그런 캐릭터라고 생각해요. 우리 이광수의 금리로 정말 큰 화제를 모았죠. 예. 감사하게도 예. 그렇죠. 아니 분장과 소품까지 직접 다 아이디어를 내면서 박이사 캐릭터를 완성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광수 씨. 네네 확실합니다. 그렇죠. 네네. 골드랜드의 최고의 안타고니스트로 이제 활약을 하시는데 김성철 씨와 그 이현욱 씨도 박이사가 정말 무서웠다고 할 정도로 이번에 정말 후덜덜한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네네. 어떤 강렬한 변신 기대해봐도 좋을까요? 이게 아무래도 그 시나리오에는 박이사의 과거가 나오진 않기 때문에 뭔가 박이사의 험난한 삶을 얼굴 흉터라든지 금에 대한 집착을 금리라든지 액세서리 등을 감독님께 아이디어를 같이 그러니까 사실 뭐 제가 아이디어를 제안을 했는데 이제 감독님 계속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제 사람들이 금리에 관심을 가지니까 그건 사실 내 아이디어였다. 아이디어 지분을? 너 진짜 기억이 안 나냐? 내가 먼저 얘기를 했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시는데 어쨌든 확실하게 기억나는 건 제가 처음 생각해낸 네네. 좋습니다. 그것도 네네. 이제 감독님한테도 들어봐야 되는 얘기인데 네네. 예, 이 투수잼을 직접 사비로 산 건 맞죠, 이광수 씨? 네, 뭐 돈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 예. 감독님 지금 많이 놀라고 있는데 이 디테일이 어떻게 탄생하게 된지 감독님 오해가 있다고요? 꼭 풀고 싶은 오해가 있다고요? 이게 솔직히 그거 뭐 광수 씨가 했다고 해도 되는데요. 예. 앞으로 또 그럴까봐 다른 데서 그냥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예. 금리를 하면 어떨까요라고 광수 씨가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한 건 맞아요. 네. 일반 금리는 너무 뻔하니 이렇게 창틀처럼 프레임을 씌우자.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림을 그려가면서 설명했는데 이거 됐고요. 제가 다음부터 광수 기회가 씨가 되면 문자 내역을 공개하겠습니다. 꼭 이거는 공개해 주세요. 우리 기자님 그냥 넘어갈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각 언론사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촬영 현장에서 선택의 순간 시작합니다. 이현욱 씨, 예. 지금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 하나만 선택해 주세요. 그때 함께 있었던 배우분도 말씀해 주시고요. 광수 씨. 어떤 장면입니까? 그 병원에 이제 병원에 도경이
있는 걸 알고 박 이사가 찾아오는 장면인데 좀 네. 그 장면 그 뭐 보영 씨랑 뭐 성철 씨 뭐 선배님들이랑 같이 한 것도 되게 좋았지만 그 장면이 도경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씬인데 이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도 선택을 하려고 계속 노력하는 모습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장면이 그리고 광수 씨가 굉장히 무섭게 연기를 해줘서 그 리얼한 반응이 나와가지고 기대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병원에서 우리 박이사를 만나는 그 씬 네. 가장 기억에 남는다라고 예, 말씀해 예. 주셔서 희한하게 또 두 분 소름 끼치네요. 디즈니 플러스에서 또 전작으로 함께했던 우리 광수 씨가 함께했던 조각도시의 이름은 네네. 백도경이었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 예. 도경이 도경을 찾아간 예, 도경은 제가 선배입니다. 예. 예, 도경 선배가 도경을 네. 찾아간 그런 케이스입니다. 저는 겨울에 이제 제가 그 커피를 스태프들한테 사려고 네. 이제 커피를 이제 딱 사고 있는데 갑자기 박보영 씨가 자기가 꼭 같이 사야 된다고 막 화를 내면서 무조건 반반 하자고 막 반반. 그래서 알았다고 딱 그래서 알았어 반반 내 딱 그랬는데 갑자기 그럼 이제 가위바위보 하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게 아니 반반 내는데 가위바위보해서 누가 반이냐 이거 실제로 들은 게 저는 굉장히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작품 속 장면보다는 지금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 이거 저는 아니. 작품보다 그게 너무 임팩트가 세가지고 그럴 수 있어요. 예. 예. 그럴 수 예전에 있어요. 영화에서 나온 거 아니 무슨 있잖아요. 딴 소리를 갑자기 5대 5야 그러니까 누가 5야 뭐 이거를 실제로 들은 게 아니 그게 우리 작품에 무슨 도움이 된다고 그 커피 난 작품보다 그게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그만큼 네네 작품을 찍는 그 현장까지도 이렇게 훈훈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아니 이게 광수 씨. 죄송해요. 아까 분명 제일 재밌는 대본이라고 올해의 대본이라고 올해의 말씀하셨는데 대본이라고 해주시고. 기억에 남는 건 반반 누가 오냐. 예. 그때 커피는 맥심이었습니다. 네. 만약에 박보영 씨한테 진짜 1,500억 금괴가 생긴다면 이 중에 누구한테 맡기겠어요? 이 중에요? 네. 완벽하게 숨겨줄 것 같은 사람 한 명만. 저는 안 되는 건가요? 아무도 믿을 사람이 없군요. 진짜 아무도 못 믿겠어요. 제가 희주를 하면서 느낀 건데 정말 믿을 사람이 단 한 명도 없고 내 자신만 믿어야 돼요. 좋은 대답입니다. 그렇다면 김성철 씨 누굽니까? 누구한테 맡기겠어요? 약간 섭섭한 말씀을 지금 해주셔서 저는 계속 믿으라고 거의 매 화마다 얘기하거든요. 누나 날 믿어라. 뭐 물론 맨 마지막쯤에는 이제 아무도 믿지 말아라는 말을 하긴 하지만 이 작품을 통해서 이 1,500억의 금괴를 만약에 제 손 안에 들어왔을 때 얼마나 수많은 역경과 고난을 헤쳐가야 되는지를 겪어봤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누구에게도 짐을 주고 싶진 않아요. 그리고 저도 갖고 싶지도 않고. 기부하시겠어요? 아니요, 저는 박이사한테 주겠습니다. 아, 박이사한테 주겠다. 오! 왜냐면 신뢰가 아니라 저를 너무 괴롭혔기 때문에 괴롭힘을 당해봐라. 당하지 않기 위해서. 네. 당해봐라 이렇게 드리고 오. 힘듦을. 그 힘듦을 아. 1,500억 금괴가 나한테 있을 때 얼마나 힘든지 알기 때문에 네네. 그 힘든 걸 보냈대요. 그러면 감사한 마음으로 제가 당해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광수 씨한테 여쭙니다. 1,500억 금괴가 광수 씨 손에 들어왔어요. 네네 이 자리에서 맡길 사람 한 명, 네 절대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맡기지 않을 사람 한 명 골라주시죠. 맡길 사람은 보영이로 박보영 씨. 네. 맡기지 않을 사람은 감독님으로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그 투스잼 때문에 그것 때문 아니고 감독님한테 이런 말씀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 태생적으로 욕심이 많은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식탐이라든지 뭐 소유욕 그런 것들이 이제 근본적으로 많은 스타일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뭔가- 작품을 얼마나 잘 네, 만들었겠어요. 맞습니다. 연출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맞습니다. 집요하게. 예, 대단합니다. 저희가 장르물인 것 같은데 굉장히 드라마가 강합니다. 그 흘러가는 순간이 이렇게 빠를 수 있을까? 저는 디즈니 플러스에서 굉장히 오랜만에 보게 되는 신선한 충격적인 또 스피드한 드라마라고 생각하거든요. 느와르도 있고요. 굉장히 드라마도 있고요.
제 안에 굉장히 그 따뜻함을 너무 느낄 수 있는 그런 드라마였어서 굉장히 많은 줄기가 있다는 게 볼거리가 많은 오랜만에 그런 풍성한 드라마가 나온 것 같아서 여러분 기대하셔도 정말 좋지 않을까.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현실적이지 않은 금액인데 잠깐 제가 에피소드가 떠올라서 그 보영 씨랑 만나는 장면이 있는데요. 사실 보영 씨가 어떤 그 희주가 끊임없이 금을 계속 가질 수밖에 없던 어떤 저는 모티베이션을 주는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저한테 뭔가를 보여줬는데 그 상황이 그렇게까지 놀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사실 제가 그걸 실제로 보고 그 소품이었는데 너무 눈이 번쩍 떠지는 거예요. 근데 감독이 눈을 떴군요. 네, 와 이게 실제로 금괴 1kg짜리를 눈앞에 보면 아 마음이 이렇게 확 변할 수 있구나를 제가 뭐 이렇게 욕심이 있거나 이렇게 생각했다고 생각하지 않. 진짜 그거는 좀 훔치고 싶다. 이게 자연스럽게 그런 마음이 되는구나. 근데 1,500억이다. 상상이 좀 안 되네. 한 번도 상상을 못 해봤던 것 같아요. 문정신 상상이 안 된다. 김희연 씨. 저는 진짜로 생각해봤거든요. 이게 있으면 내가 훔칠까? 뭐 어떻게 할까? 막 이런 생각해봤는데 결론은 다칠 것 같다. 그래서 이거 위험하다. 하여튼 그런 생각을 했고 그래도 만약에 생긴다면은 뭐 적당히 이렇게 잘 쓰다가 문화 발전에 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얼마나 셀지가 궁금하네요. 네, 김성철 씨. 저도 뭐 이제 골드랜드 이제 홍보나 이런 거에서 보통 이 질문이 항상 있었기 때문에 오늘도 이렇게 또 생각을 해보는데 네. 항상 계속 바뀌는 것 같아요. 이게 언제는 또 갖고 싶었다가 언제는 또 이게 나의 것이 아닌데 또 오늘은 어때요? 오늘은 또 갖고 싶은 느낌이 들어서 만약에 저에게 주어진다면 저도 좋은데 쓰고 싶을 것 같아요. 네, 저는 항상 그 공짜를 믿지 않기 때문에 네, 항상 좋은 마음으로 쓰겠습니다. 네, 기부를 하겠다. 자, 박보영 씨. 감독님과의 그 미팅 이후에 제가 진짜 집에서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요. 내가 정말 이런 인터뷰가 아닌 사회 구성원으로서 이 사회적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닌 사람으로 돌아갔을 때 정말 내 것이 아닌 누구의 것도 아닌 이 돈을 정말 포기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요만큼은 진짜 갖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희주로 제가 살아가면서 대리만족을 정말 많이 해봤는데요. 욕망대로 살아봤는데 그렇게 100% 행복하진 않더라고요. 늘 불안하죠. 네네. 그래서 살아본 결과 지금 당장으로는 안 갖고 싶은데요. 가져도 조금 사리사욕을 채운 다음에 좋은 곳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씩 채운 다음에. 이현욱 씨. 저 이거 진짜로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그 1,500억이 안전하게 저한테 딱 생긴다면 그 생각을 해본 것 같아요. 하루 동안 내가 얼만큼 쓸 수 있을까? 플렉스. 뭐 진짜 굉장히 디테일하게 생각을 하시네요. 뭐 어떤 거를 그러니까 그 끝을 한번 봐보고 싶을 것 같아요. 이거 어디까지 쓸 수 있고 내가 어떤 생각까지 할 수 있는지를 조금 그 생각을 조금 하게 됐어요. 뭐 사실 일어날 일은 아니지만 내가 돈을 만약에 흥청망청 쓴다면 진짜 어디까지 쓸 수 있는지를 한번 경험해보고 싶다. 네, 뭐 좋은 일도 해보고 뭐 사고 싶은 것도 사보고 어디까지 써야 질리는지 한번 좀 궁금하게. 실시간으로 SNS에 올라오겠네요. 여기서 쓰고 있다, 저기서 쓰고 있다. 네. 자, 이광수 씨. 예, 저는 사실 출처가 불분명하다면 좀 겁이 많은 스타일이기 때문에 일단 주인한테 돌려주고 그럼 제가 뭐가 돼요? 그리고 지갑도 주인을 찾아주면 좀 이렇게 몇 프로를 보상 같은. 네네네. 그 보상을 받아서 그 돈으로 좀 뭐 일단 은행에 좀 넣어놓고. 제일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요. 아니요.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거의 인생 설계를. 그래서 뭐 이자는 이자대로 돌려주고 한 5%든 10%든 받아서 그걸로 은행에 넣는다. 네네. 자, 이광수 씨, 이번에 좀 어떤 차별점이 있는 악역인지도 궁금하고 또 우리 박보영 씨랑 또 호흡을 맞추셨는데 어떠셨어요? 네, 아무래도
친한 사이라 조금 어색할 수 있지 쑥스러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본 적도 있는데 사실 10년 전에 보영이랑 작품을 한 적도 있고 가깝다 보니까 더 편하고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내가 뭘 해도 상대방이 이해해 줄 걸 아니까 편하게 얘기하고 편하게 행동할 수 있어서 보영이랑 했었던 모든 씬이 저는 굉장히 개인적으로는 만족스럽고요. 그리고 제가 싸움을 잘하는 역할이 처음이에요. 예, 그래서 액션 씬도 이번에 열심히 촬영을 했고 욕망도 사실 여러 가지 욕망이 있는데 이 정도의 묵직한 욕망은 처음 해본 것 같아서 아마 제가 전에 했었던 연기들과는 조금 다르게 봐주실 수도 있지 않을까, 예, 그러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이광수 씨 액션 연기도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철 배우님과는 끝까지 저 둘의 관계가 어떤 사이일까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관계성이기도 해서 현장에서도 정말 그런 걸 느끼게 성철 배우님이 애드립도 진짜 많이 하시는 편이고요. 뭔가 갑자기 이렇게 연기를 하시네? 라고 생각하는 되게 변화무쌍한 연기를 많이 해주셔서 덕분에 저희의 관계에 대한 그 관심과 그런 것들이 끝까지 좀 갈 수 있게 해주셨던 것 같고, 그리고 이현욱 배우님은 저희가 또 연인으로 나오기 때문에 되게 또 편안한 느낌을 또 많이 주시는 편이셔서 항상 이렇게 하는 게 편하겠니? 저렇게 하는 게 편하겠니라고 해주셔서 그런 편안한 마음이 그대로 좀 나오는 것 같았고요. 그리고 이광수 배우님이랑은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편한 게 오히려 막 되게 불편할 수 있는데 전혀 그런 거 없이 마지막에는 정말 서로 사투를 벌이는데 편한 사이여서 오히려 더 그렇게 더 할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다 고맙게 생각합니다. 생각보다 초반에는 많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공을 많이 들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 그런 부분이 잘 안 좀 보이는 것 같아서 서운하셨을 것 같아요. 어떠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아, 네. 그거 이제 광수 씨 지금 마음을 정리하는 시간을 좀 드리고요. 네, 잠시만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박보영 씨, 이게 사실 카체이싱 씬이 쉽지 않은 씬인데 어떠셨나요? 근데 정말 무서웠어요. 이게 제가 운전하는 시야에서 거꾸로 사람의 얼굴이 내려오는 거였는데 저를 찍지 않는 상황인데도 너무 무서워서 소리를 자꾸 질러가지고 제가 눈을 막 너무 질끈 감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데 그게 안전유리가 아닌 상태에서 촬영을 했는데 너무 몰입을 하신 나머지 손과 이마로 그 유리를 진짜 깨신 거예요. 이광수 씨가? 네, 정말로 그 유리가 깨질 정도로 너무 진짜로 열연을. 다 해주셔가지고 그때는 지금 저 눈 감으면 비디오처럼 지나갈 정도로 너무 무서웠었어요. 그때 혹시 투스잼이 보였나요? 저는 보였습니다. 네. 너무 다행이네요. 예. 박보영 씨가 봤는데요. 자, 기자님 질문은 그 공들여서 했던 그 투스잼이 그 앞부분에는 많이 비추지 않은 네네. 거에 대해서 좀 대답을. 네, 아무래도 이게 좀 어떻게 보면 특별한 설정이다 보니까 그쵸. 특이한 설정이다 보니까 이게 너무 대놓고 노출을 하면 너무 이제 이거를 보이기 위한 노골적이죠. 네네네. 그리고 이제 박이사의 이야기가 중반부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니까 사부가 지나면서도 또 투스잼을 또 많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감사합니다. 감독님 많이 볼 수 있나요? 네, 많이 볼 수 있죠. 제 저작권이 있는 거기 때문에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제가 노력했습니다. 네. 디즈니 플러스에서 오랜만에 너무나 기대작이 저는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시청자로서도 저는 그럴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데요. 기대해 주시고 또 많이 눌러주시고 봐주시고 또 많이 이렇게 회자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현 씨. 디즈니 플러스에서 약간 르와르 박보영 씨의 약간 그런 정말 새로운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여튼 정말 저는
재밌게 촬영을 했고 되게 하여튼 색다른 경험이 많았거든요. 아마 관객분들도 보실 때 절대 이렇게 행복하실 것 같습니다. 하여튼 건강하시고 많이 봐주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철 씨. 네, 저희 골드랜드 김성 감독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배우분들의 새로운 얼굴들을 정말 많이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촬영하는 내내 되게 재밌었던 순간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순간들이 카메라에 담겼다면 되게 흥미진진한 시리즈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이 기대해 주시고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바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보영 씨. 네,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드라마는 저 개인적으로는 정말 착한 사람도 나쁜 사람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보시면서 나라면 어땠을까라는 몰입이 굉장히 잘 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정말 많은 관심과 기대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욱 씨. 네, 앞에서 뭐 선배님이랑 이렇게 다 동료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골드랜드 긴장감 있고 스릴 넘치는 그런 아주 좋은 디즈니 플러스에서 이제 만든 작품이기 때문에 기대 많이 해주셔도 좋을 것 같고,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광수 씨. 예, 지금 이제 4월 29일 오픈이 얼마 안 남았는데 걱정보다는 기대만 많이 되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작품인 것 같아요. 예,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현장에서 저희가 정말 뜨겁게 쏟아부었던 에너지를 또 많은 분들이 느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소중한 발걸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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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셨던 곳으로 퇴장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디즈니 플러스 오리지널 시리즈 골드랜드 제작 발표